자, 우리 에코프로 BM 주주 가족 여러분들 딱딱도사 김 대표 돌아왔고요. 지금 시간은 오후 3시 23분 이제 장마감 브리핑 들어갈 건데, 자, 오늘 에코프로 BM 마이너스 2%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아무래도 지금 시장 자체에 리스크가 좀 있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 리스크가 있어도 반등이 나온 섹터들은 있었어요. 그죠? 반등이 나온 섹터들이 몇 군데 보이긴 하는데 2차 전지 쪽은 썩 좋지가 않았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죠? 아무래도 지금 에코프로 BM, 뭐 포스코홀딩스 이런 종목들 많이 빠지고 있죠. 포스코홀딩스. 자, 이런 종목들 왜 빠질까요? 지금 일각에서는 계속 뭐 이스라엘, 이란 얘기만 하고 있는데 물론 그게 영향이 없는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과 이란에 대한 영향이 있어요. 있는데 중요한 거는 2차 전지는 이 리스크가 없어지더라도 지금 당분간은 좀 흐름이 좋지 않을 수 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는 2차 전지 1분기 실적이 이제 발표가 납니다. 5월달이면 발표가 날 거예요. 거기다가 테슬라의 어떤 실적 발표가 또 있을 건데 지금 테슬라 실적 전망이 안 좋아요. 1분기 실적 전망이 안 좋고, 그리고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도 실적 전망이 안 좋습니다. 보면은 이제 에코프로 그룹이 5월 3일날 1분기 실적을 공개를 할 거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1분기 실적이 공개가 됐을 때 지금 시장 전망치 1분기 영업이익이나 이런 전망치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98.2% 줄어든 수치. 엄청나게 줄어든 거죠. 많이 줄어든 겁니다. 98.2%면 매출이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953억 원이었는데 원래 작년이 17억 원. 몇 토막이 난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줄어들었죠. 상장 이후 첫 분기 적자는 주가 흐름에 썩 좋은 영향을 줄 수는 없어요. 그렇죠? 왜냐면 2024년도에 첫 번째 실적 발표인데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2024년 첫 분기 실적 발표가 앞으로의 흐름을 이어나갈 것이다라는 어떤 전망을 가져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주식시장에서는. 물론 저는 에코프로 그룹이 4분기 때는 좀 반전을 만들어낼 거라 보고 있어요. 4분기 정도가 된다면은 하반기죠. 근데 일단은 1분기의 흐름을 좀 이어갈 수 있다라는 어떤 전망들을 많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1분기의 실적이 안 좋으면은 주가가 좀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런 것들이 이미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이 안 좋을 거라는 예상들이 이미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시장에서 이런 것들이 이미 반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에코프로 그룹뿐만 아니라 포스코 쪽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이미 미리 반영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테슬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전기차에 대한 어떤 지금 수요가 많이 줄어들고 있고, 아무래도 전기차가 대중화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캐즘 현상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모든 산업들이 대중화에 어떤 접어드는 산업들, 그죠? 인기를 끌고 있는 산업들, 어떤 산업을 바꾸는, 혁명을 일으키는 산업들은 항상 캐즘 현상이 왔어요. 그죠? 이런 현상들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줄어드는 현상들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간들은 어떻게 보면 잠시일 뿐이다. 잠시. 그 잠시가 뭐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지만 잠시일 뿐이다. 결국에 2차 전지에는 어떤 강한 사이클이 또 찾아올 것이다.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언젠간 기다리면 오르겠지. 이런 마인드로 투자하는 건 좋지 않아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 호흡 안에서 가져가고 있지만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정확한 맥점을 잡아가는 게 중요하다. 제가 오늘도 맥점을 정확하게 잡아드릴 거고요. 영상을 집중해서 보셔야 되고, 영상 시작 전에 먼저 주식에너지 채널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 가족분들이 딱딱도사 김 대표를 응원해 주시는 마음으로, 그래 너 수고 많다, 노력 많이 한다, 이런 것들을 알아주신다면은 우리 가족분들이 저를 응원해 주시는 마음으로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관련해서 제가 계속 소통방에 웬만하면 들어오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왜냐면 지금 제가 영상에서도 최대한 디테일 있게 좀 잡아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 주식이라는 거는 항상 뭐예요? 실시간이에요. 실시간. 그죠? 실시간이 그만큼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소통방에서는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정확한 맥점, 에코프로 머티까지 정확한 맥점들을 잡아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가족분들이 큰 흐름 안에서 에코프로 그룹주를 투자하고 있지만 이 흐름 안에서 우리가 정확한 맥점을 잡아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우리 가족분들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방향성을 잘 잡아간 사람이 나중에 2차 전지가 올라갈 때도 여기서 대응을 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수익률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좀 도움을 드리고 있고 웬만하면 들어오시는 걸 권장을 드려요. 그리고 최근에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체크를 하면서 이스라엘과 이란 뭐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서 도움을 좀 드리고 있어요. 주가의 방향성이라든지 앞으로의 흐름들, 그죠? 증시가 좀 떨어질 것이다. 실제로 에코프로비엠이 최근에 한 4일 동안 떨어지고 있죠. 이런 것들이 미리 예상해서 주말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증시가 폭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 보복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면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웬만하면 소통방 들어오시는 거 권장을 드려요. 여기 들어오신 분들이 800명 가까이 되는데 우리 에코프로 주주분들과 에코프로 BM 주주분들은 제가 전부 다 무료로 입장부터 해서 대응까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에코프로 그룹주에 대해서 수익률을 최대한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전략으로 제가 마지막까지 도움을 끝까지 드릴 겁니다. 그리고 후속주 두 종목을 추천주로 드리고 있어요. 이 두 종목은 4월달부터 7월달까지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찐또배기 종목으로 딱 두 종목 알려드리고 있는데, 자 보시면 후속주를 제가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로 딱딱도사의 히든 후속주 해가지고 종목명 두 종목 지금 모자이크 처리해놓긴 했지만 실제로 문자를 드릴 땐 종목명을 보이게 해서 보내드리겠죠. 그래서 두 종목 드리고 매매 전략까지 자세하게 보내드리면서 3에서 4개월 정도 4월에서 7월까지 우리가 수익률을 최대한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전략으로 가져갈 겁니다.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후속주를 드린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제가 지속적으로 좀 드리고 있는데 종목을 자주 드리진 않습니다. 이 종목을 드리기 전에 가장 직전에 드렸던 종목이 뭐였냐면 작년 10월 25일이에요. 작년 10월 25일 지금 6개월째가 되고 있죠. 제 이때 당시에 투자 기간을 6개월에서 1년 드렸어요. 이제 6개월이 돼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새로운 종목을 드리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 드렸던 종목은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자율 매도 하셔라 말씀을 드렸는데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자율 매도 기간에 있습니다. 작년 10월 25일 날 지금 5회에서 한 6개월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 6개월 차가 이제 돼가고 있고요. 제가 한미반도체랑 HD 한국조선해양을 알려드렸고 하락이 눌린 구간에서 분할로 매수하고 6개월에서 1년 정도 투자해라. 정확한 맥점들을 잡아드렸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한미반도체 아직도 차트가 나쁘진 않아요. 나쁘지 않지만 자율 매도 기간에 있고 좀 더 올라갈 수 있겠지만 제가 드렸던 시점은 작년 10월 25일 이때 알려드리고 하락이 눌린 목자리가 정확하게 나와줬습니다. 그 이후에 급등이 나왔는데 자, 몇 퍼센트 올라갔나요? 한미반도체 제가 알려드렸던 시점부터 최근에 고점 자리까지, 그죠? 4월 10일 날 고점 자리까지 201% 이렇게 급등이 나와줬다는 거예요. 201%. 이런 찐또배기 종목들을 알려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HD 한국조선해양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작년 10월 25일 이때죠. 이때 추천드리고 하락의 눌림 목자리가 정확하게 딱딱 나와줬고, 그죠? 그 이후에 한눈에 보도록 급등이 나왔죠. 10월 25일 날 말씀드리고 나서 50% 가까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자율매도 사인을 드리고 나서 주가가 좀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제가 드리는데 이때는 제가 소통방에서 다 알려드렸는데 지금도 소통방에서 알려드리고 있긴 해요. 근데 문자로 먼저 드리는 이유는 지금 소통방 입장이 한 이틀에서 3일 정도 딜레이가 걸리거든요. 입장이 되긴 되는데 한 2, 3일 정도가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문자로 먼저 후속주를 먼저 받아보시라고 문자로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2, 3일 뒤에 제가 소통방 입장할 수 있는 링크까지 보내드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추천주를 왜 드리려고 하는지, 이 종목 과연 어떤 종목인데 이렇게 급등이 나온다고 하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2의 한미반도체, 자, 이 종목 한미반도체처럼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 바닥자리에서 세력들이 매집봉이 강력하게 실려줬고요. 돈의 힘이 실렸고 박스권 돌파하면서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매수하기 좋은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하단의 박스권을 이제 뚫어준 거예요. 그동안의 주가가 엄청나게 빠졌습니다. 1년 동안 빠지고 1년 동안 매집 기간이 있었던 거예요. 아직도 바닥 구간에 있다라는 거죠. 지금 딱 매수하기 좋은 자리고 미국 대선 정책 수혜주로 엮여있는 종목이에요. 엄청난 모멘텀이 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한국조선해양만큼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고 바닥 구간에서 5개월 동안의 매집이 있었고 세력들의 돈의 힘이 딱딱 실려줬고 그 다음에 거래량 터뜨리면서 저점을 들어올리고 고점을 뚫어주는 이런 흐름을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다. 마찬가지로 미국 대선 정책이 두 가지가 엮여있는 더블 수혜주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종목들 제가 왜 추천드리려고 하고 미국 대선 정책 수혜주를 왜 봐야 되냐? 2020년과 21년 당시에 미국 대선 정책 수혜주로 CS인드, 하나솔루션, 신성ENG, 두올 이런 종목들이 10배 넘게, 5배 넘게, 7배 넘게, 3배 넘게 올라갔어요. 바이든 정부의 출범 직전의 대선 정책으로 이렇게나 급등이 세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주는 세력들의 놀이터예요. 근데
미국의 대선 정책 수혜주는 반드시 보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두 종목, 찐또배기 종목으로 두 종목을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딱딱도사의 히든 후속주를 받아보시고 에코프로 그룹주의 소통방까지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주식에너지 채널 구독과 영상에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제 번호 보시죠. 010-7281-46번으로 히든이라고 두 글자를 문자로 보내주시고 문자와 더불어서 영상에다가 댓글로 우리 가족분들의 핸드폰 번호 마지막 끝 4자리 숫자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문자와 댓글을 확인해서 한 분 한 분 전부 다 무료로 후속주 보내드리고 소통방까지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추가적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만 신청하시면 되겠고요. 자, 에코프로 그룹주를 본격적으로 보시면 우선은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액면 분할에 대한 모멘텀이 지금 적용이 됐을까요? 지금은 거래 정지지만 과연 적용이 됐을까요? 자, 한 주당 5주예요. 500%입니다. 5대1의 액면 분할을 했어요. 자, 무상증자 1대5 무상증자 하게 되면은 500%의 어떤 주식 증감 효과를 보여주죠. 그죠? 왜냐면 한 주를 들고 있으면은 5주를 주기 때문에 500%의 증감 효과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무시할 게 아니에요. 주식시장에서 액면 분할과 무상증자는 가장 큰 호재라고 보시면 돼요. 주식 숫자 관련해서 컨트롤할 수 있는 어떤 뭐 감자라든지 유상증자라든지 무상증자라든지 액면 분할이라든지 물적 분할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 중에 액면 분할과 무상증자가 굉장히 큰 모멘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액면 분할의 어떤 500%의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액면 분할을 했는데 에코프로의 주가가 그닥 많이 오른 게 없습니다. 많이 오르지 못했어요. 주가가.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과연 액면 분할에 대한 모멘텀이 다 적용이 끝난 것일까? 보통 1대5의 무상증자만 하더라도 주가가 2배 이상 뛰어버리는 경우들도 많아요. 근데 에코프로는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 저는 아직 액면 분할에 대한 모멘텀을 적용시키지 못했다라는 게 제 의견이고, 그죠? 그 이유는 여기서 적용을 시키려고 했으나 시장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지 않았고 2차 전지의 분위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액면 분할에 대한 어떤 모멘텀을 적용시키지 못하고 거래 정지가 걸렸다. 즉 세력들은 액면 분할이 풀린 직후에 주가를 올릴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는 걸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어야 돼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4월 25일부터 이제 정상 거래 재개가 되는데 그때부터 뭘 봐야 되냐? 액면 분할이 되고 나서 거래 정지가 풀리고 나서 그 다음에 주가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잠깐의 어떤 눌림 목자리에 나올지라도 그때 당시에 시장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면 에코프로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제가 5월 3일날 실적이 나온다고 했죠. 근데 사실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은 이런 안 좋은 실적과 전기차의 어떤 수요 둔화에 대해서 이미 저는 선반영이 끝났다 보고 있어요. 주가가 그만큼 많이 빠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됐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실적이 발표가 나면은 5월 3일날 오히려 그때부터 주가가 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실적이 발표가 났을 때 실적이 안 좋게 나오더라도 사실 선반영이 되는 거고 선반영이 끝나고 나서는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실제로 실적이 나오면 결과값이 나오면 이 악재에 대해서 소멸이 됐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소멸이 됐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저는 5월달이 가까워질수록 오히려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 5월 3일 이후로는 주가가 오히려 반등이 세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무게를 좀 싣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는 기관에서 물량을 좀 며칠 동안 던졌지만 저는 에코프로 BM이 기관에서 매수세가 들어올 거라 보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모멘텀이 있죠. 에코프로 BM이. 그러면 이전 상장에 대한 모멘텀으로 인해서 주가가 또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기관들의 매집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왜? 에코프로 BM이라는 종목은 코스피로 넘어가면은 자동적으로 코스피 200 지수에 들어가는 건 따놓은 당상이에요. 그죠? 시가총액이 높기 때문에 200 지수에 무조건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기관들의 입장에서는 패시브 투자로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죠? 실제로 코스피 200 지수에 포함이 되면 그때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지만 패시브 투자라는 게 뭘까요? 패시브 투자. 패시브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을 기관들이 골라서 투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리고 실제로 패시브 자금이 들어올 때는 이런 액티브성의 유동성 자금들을 던지겠죠. 패시브 자금은 이 코스피 200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 자금이기 때문에 이 펀드 자금이 들어올 걸 노리고 패시브 투자를 해서 이 액티브성의 유동성 자금을 패시브 자금이 들어올 때 던지는 매도를 통해서 차익 실현을 해내는
이런 식의 어떤 투자 방식을 기관들에서 요새 많이 밀어붙이고 있어요. 추구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기관에서 에코프로비엠을 노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어떤 지금 추가적인 기사가 안 뜨고 있을 뿐이지 공시가 뜨는 시점부터는 다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물론 주주총회에서 원안대로 가결이 났기 때문에 코스피 이전 상장은 확정입니다. 확정이에요. 구체적인 내용들이 이제 나와야 되는 것 뿐이에요. 주주 명부 폐쇄라든지 권리주주 확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 건데 그 전까지는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좋지 않아서 하락이 나오고 최근에 뭐 2차 전지라든지 이스라엘 이란의 전쟁으로 인해서 주가가 빠질지라도 결국에는 에코프로비엠은 다시 한번 들어올리는 시기가 있을 거고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2차 전지가 그러면 안 좋을 동안 좀 뭐 미국 대선에서 11월 달에 대선이 있고 그 전에 바이든과 트럼프가 계속 싸우는 과정에서 2차 전지와 전기차 관련해서 부정적인 얘기들이 나오면서 그죠? 최근에 바이든도 트럼프를 의식하다 보니까 계속 내연기관차 규제를 좀 늦추겠다. 전기차가 무조건 대안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스탠스를 바꿨단 말이죠. 이거 제가 알려드렸죠. 그 이유가 지금 내연기관차 쪽에 이거를 지지하는 어떤 단체라든지 아니면은 이거를 지지하는 엔지니어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어떤 표심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내연기관차의 어떤 봉고장이라 볼 수 있는 뭐 미시간주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연설 자체가 전기차를 까는 전기차가 대안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어떤 연설들이 많았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바이든과 트럼프가 이제 싸우면서 전기차에 대한 어떤 전망성, 계속 부정적인 어떤 그림자가 씌워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까지 못 올라가는 거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2차 전지는 계속 이런 박스권의 형태를 만들어낼 거예요. 지금부터는. 이전에는 강한 하락이 나왔다면 이제부터는 이런 식의 박스권의 어떤 자리를 계속 만들어내면서 시간을 어느 정도 끌어줄 거고 시간을 벌 거고 그 이후에 2차 전지가 다시 한번 슈퍼사이클의 형태의 어떤 반등 가능성이 열린다면은 그때 더 큰 흐름을 만들어낼 것이다. 그러면 이 파동 안에서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는 구조라든지 그죠? 단기적으로 어떤 흐름을 또 따라갈 수 있는 부분들도 존재하겠죠. 이런 박스권의 파동 안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다. 보고 나서 이 흐름들을 이해한다면 나중에 이 큰 상승까지 먹을 수가 있겠죠.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비행 관련해서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계속 댓글들 말씀을 드리고 있죠. 너무나 감사드려요. 그렇죠? 우리 주주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 메시지가 저에게는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저도 사실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가 주가가 계속 빠지는 와중에 영상을 계속 찍어서 올린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저도 잘 올라가는 종목들, 추세가 좋은 종목들 위주로 찍는다면 제 구독자가 더 많이 늘 수도 있고 이 유튜브라는 게 얼굴이 안 보이다 보니까 서로 맞대고 얘기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올라가는 종목들을 찍어야 오히려 팬들이 많아져요. 그런 와중에 제 에코프로비엔과 에코프로를 계속 주력 종목으로서 영상을 촬영한 이유는 우리 주주분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식에너지의 주력 주주들이 2차 전지 쪽의 주주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책임감과 의리를 다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힘들 때가 있지만 우리 가족분들의 응원의 메시지가 저를 움직이게 만들고 저를 힘을 내게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 그래서 댓글들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고 자 에코프로 BM 관련해서 제가 웬만하면 소통방에 입장을 하셔라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리고 후속주까지 제가 두 종목을 문자로 먼저 드리고 있는데 자 문자의 이 두 종목 중에 왼쪽이 제2의 한미반도체 원픽 종목이고 오른쪽 종목이 두 번째 픽 종목이라 보시면 돼요. 이거를 이해하고 계시면 되고 매매 전략까지 자세하게 이렇게 보내드리니까 확인하셔서 참여를 하시면 되겠고요. 후속주 먼저 받아보시고 에코프로 그룹주 소통방까지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주식에너지 채널 구독과 영상에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제 번호 보이시죠? 010-7281 46번호로 히든이라고 두 글자를 문자로 남겨주시고 문자와 더불어서 영상에 댓글로 우리 가족분들의 핸드폰 번호 마지막 끝 4자리 숫자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전부 다 문자와 댓글을 확인해서 한 분 한 분 무료로 후속주 보내드리고 소통방까지 입장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만 신청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